증거에 의해서 인간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정체성이라는 거고, 자기가 자기한테 느끼는 건 정체성이고, 우리가 우리한테 느끼는 거는 인간이라는 유적, 종적 유적 개념으로 느끼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인간성이에요. 휴머니티예요. 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한 겁니다. 그 제목은 지옥문이 열렸나? 열렸나? 했을 때 보통 이런 의문문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렸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문이 열렸나? 요런 그 의문법은요, 강한 의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렸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열렸을까라고 의심하는 거죠. 이런 의심이 들어있는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팬데믹을 헬 게이트라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내용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기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비대면 수업, 화상회의, 뭐 비접촉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봐라 그랬더니 지금 교회가 벌컥 들고 일어났는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해체된답니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원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여서 섬기라 그랬죠. 혼자 섬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교회 편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언택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과 그 현상과 그것의 대응 양식으로서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한 언택트 기술이 활짝 피어나는 이 시대가 왜 하필이면 헬게이트인가? 물론 헬게이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은 반드시 한 가지 길, 한 가지 시각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그 자체로 무한합니다. 이제 다만 얼마나 적절한 해석이냐,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이냐, 또는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얼마나 엉터리냐, 또는 얼마나 자기 목적적이냐. 자기 목적적이라는 거는 바로 정파적 이해 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걸 놓고 모든 다른 사실은 무시하고 그냥 우리 당이 좋은 대로, 우리 그룹이 좋은 대로, 우리 계층이 좋은 대로, 우리 회사가 좋은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엉터리 해석인데, 그 외의 해석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들어가자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데자뷰 아시죠? 기시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것이 맨 처음이 아니고 뭔가 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감염병, 코로나19라는 호흡기 질병과 관련하면 그 바로 직전에 메르스가 있었고요. 그 전에 사스가 있었고, 그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뭐 이런 그 호흡기 감염,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거의 같아요. 코로나19하고. 뭐가 같습니까? 인수 공통 감염증이고, 이것이 전부 호흡기 계통의,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라는 거죠. 감기 계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전부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피해자입니다. 외국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허다못해 아라비아 반도에서 낙타한테 성행한다는 메르스까지 들어와갖고 꽤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면 이런 여러 호흡기 관련 질병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20세기 초,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제가 20세기 중반에 태어났는데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20세기를 우리 시대라고 안 그러고, 지난 시기, 뭐 이렇게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세기,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과 21세기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거죠. 1918년에서 19년 사이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휩쓴 이유가 뭐냐면 1918년이 이제 2차 대전이 아주 극한적으로다가 끝을 향해 가면서 아주 그 맹렬하게 싸웠던 데가 1918년인데요. 그래서 이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이 또 이제 스페인이 억울한 게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발병지도 아니고 병원에 뭐 병원체를 어떻게 한 그런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느냐? 그 먼저 발견된 게 어디냐면 미군 영국군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차 대전 연합군 진영에서 병사들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피부가 까맣게 타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고 막 이런 병이 급속하게 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군한테 시작됐으니까 아메리카 독감, 뭐 영국에서 왔으니까 브리티시 독감, 뭐 프랑스에서 발병했으니까 뭐 프렌치 독감, 이렇게 하면 상대편인 독일한테 그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연합군 애들이 독감에 걸려갖고 전력이 무지하게 약해졌구나. 그럼 우리 처벌하자. 이러니까 중립국인 아무 관련도 없는 스페인을 암호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사족이 길지만 사실 그 군인들이란 게 그래요. 그 암호를 지을 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해서 스페인 쪽에 독감이 엄청 많이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기를 바란 거죠.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하여간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20세기 초에 정확한 그 사상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1700만에서 5천만, 뭐 어느 기록에 보면 2천만에서 4천만, 100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게 대략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통계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1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 1920년에 발병했으니까 이것도 그 세기를 100년을 나눠보면 4반세기로 나누든, 아니,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누든, 아니면 3분기로 나누든 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닮은 점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다른 점과 닮은 점인데,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그 당시 20세기 초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물류나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상업 항공기가 많지 않았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었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게 없고 선박을 이용한 정도였는데, 선박이라는 건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그 대서양에서 스페인에서 예를 들어 미국을 돌아가려고 해서 한 달 이상 걸리고, 반대로 인도양하고 태평양을 지나서 올라오면 2개월, 3개월이 걸리니까 그 안에서 다 발병해 죽었겠죠.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게 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느냐? 그 얘기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좁은 데 몰려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는 뭐 그렇다 쳐도요. 대부분 이들이 전쟁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기네 식민지의 가용 자원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요, 프랑스군을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아요. 영국은 당연히 1차 대전 때도 인도에서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동원을 했고, 뭐 캐나다군이나 여면반군은 당연히 1차 대전에 참작했어요. 뭐 안작군이라고 해갖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연합군 때문에 세계적인 군대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중국의 국민당 그때 막 이제 국공내전 중이었는데 어쨌든 국민당이 세가 너무 세서 중화민국의 대를 이었다 이래가지고 그 연합군 쪽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갖고 9만 명 정도의
순수한 그 노동자를 파견합니다. 노무자를. 참 재밌는 얘기예요. 군대도 아니고 노무자를 파견하는데 이 노무자가 뭐를 했냐. 전 막 총알이 오고 갔는데 거기서 사냥 쏴버렸다 이러면 사냥 날라다주고요. 식량 날라주고 그러니까 짐꾼을 보낸 거예요. 짐꾼. 근데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한 지역에 집중해서 세계인이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것을 인해서 뭐가 되냐면 퍼져나간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근데 반대로 이 코로나의 경우는 모여들지 않았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뭐 우한에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냥 쭉 전 세계로 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요 두 세기 차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 문명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냐? 상업 그 항공기를 이용한 그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다음에 하여간 일단 항공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배는 여객선 같은 경우에 요즘 어디 가려고 여객선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크루즈 아니면. 근데 크루즈 자체도 엄청난 이제 아시다시피 다 아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데 해서 특징적으로 보면 스페인 독감은 인류가 한 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독감이 된 거고 코로나의 경우는 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인류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세계 현황 어저께자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군요. 근데 뭐냐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 아프리카 뭐 어디 남극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감염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감염 국가는 미국, 180만 이상이 감염됐죠. 그 다음에 브라질, 뭐 100만 넘어가죠.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멕시코. 왜 남미 국가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숫자의 감염자를 가지고 있고 감염하고 지금 현재 아이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100만 가까운 이렇게 했는데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은 이제 아직 세 발의 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는 스페인 독감이 그러면 우리 한국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원현 독감이라고 식민지 그 조선에서 1918년부터 유행해갖고 1919년까지 서바나 독감 또는 무원현 독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추산하기에 조선 인구가 1590만 명 정도였는데 28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갖고 14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이 오늘자로 어제자로 312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개월에 걸쳐서. 근데 그 당시 인구 대비를 보세요. 1590만인데 14만 명이 죽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열받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당시는 식민지니까 일본 놈들이 방역을 철저히 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1920년대니까 10년대니까 지금처럼 대단한 그 보건의료 체계도 없었을 거고 방역을 하려고 그래도 인적 물적 자원이 저 정보나 이런 게 훨씬 부족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란 게 당시 조선민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 말고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면 처음에 자신있게 잡는다 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강력하게 3월에 폭발을 경험하고 나서 정부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알겠지만 처음에는 강의를 그냥 연기해라. 뒤로 미뤄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게 바로 완화되면 대면 수업을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비대면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언택트 기술이 부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언택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저보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접촉이라는 영어 콘택트, CONTACT,
콘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on을 붙인 겁니다. 이 n을 붙여서 이제 그 on 콘택트 할 때 이제 콘이라는 게 포함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걸 생략해 버리고 그냥 언택트라고 이제 줄여서 줄임말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언택트라는 말은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은 별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용어법이 다르죠. 그래서 non contact, 그래서 non을 쓰거나 no contact, 그러니까 un이 아니라 no contact 이렇게 하거나 또는 만나는 게 제로 상태에 도달한다. 이래서 제로 컨택트 뭐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 용어의 차이는 어차피 뜻이 다 같으니까 마찬가지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언택트 그러면 시대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이게 방역 3단계에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확실하게 됐는데,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뭡니까? 언택트 기술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 수칙을, 방역 대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언택트 기술이 한국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언택트 기술에 여러분이 접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인 주문기입니다. 무인 주문기. 사람한테 가서 말로 해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그냥 가게 들어가자마자 주문기 갖고 툭툭툭툭툭툭 눌러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 들고 가서 신호기 들고 가서 쭉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띵동 그러면 가서 자기 번호에 맞는 주문품을 받아오면 돼요. 이 얘기 이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발전해서 이제 무인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KI 이제 OSK 이게 줄임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정보를 알려주는 무인 단말기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ATM도 초창기지만 들 수 있겠죠. 은행원을 직접 대면해서 예금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ATM 해놓고 ATM에서 이제 우리가 가서 합니다. 그럼 일단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없는 거죠. 그걸 초기로 해서 무인 주문기를 넘어가서 이제 키오스크, 그러니까 모든 이제 알림이나 정보, 안내 이런 것까지 전부 기계가 이제 하는 거죠. 접촉을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언택트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 하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2017년 10월 서울대에서 출간된, 근데 서울대의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요게 중요합니다.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낸 소비 트렌드 코리아 2018. 그러니까 뭐냐면 2018년에 한국의 소비 성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언택트다라고 찍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 언택트 기술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